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기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누가 해결해줄 부분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전쟁이나 심각한 경제위기처럼 개별 기업이나 개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국민 또한 정부가 이걸 해결해주길 기대를 하는데요. 그러면 비상상황 극복이라는 명분 하에 정부는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국민들 또한 당장의 위기 대응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해도 일정 부분 용인해주게 되는데요. 설령 정부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절차의 문제, 권리 침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비상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때로는 정부가 이런 비상상황에서 막대하게 커진 권력을 공고하게 하는 데나 확장하는 데 사용하는 부작용을 만들기도 하죠.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세계 대부분의 정부는 규제, 지원, 예산 사용 등등 이전보다 더욱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장기간 동안 코로나 해결은 안 되는데 규제와 같은 정부 권한만 점점 강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저항하는 일들이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위기를 대응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커져버린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한쪽 방향으로만 돌아가는 톱니바퀴를 레칫이라고 하는데요. 경제학에서는 레칫 효과라고 해서 한번 늘어난 소비는 다시 이전처럼 줄이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이나 복지정책 같은 그런 것들도 이걸 일단 정부가 한번 크게 늘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전처럼 줄이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될 수 있다 할 때 이런 레칫 효과를 얘기하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게 되면서 이전하고는 확연하게 다르게 비대해진 국가 권력을 가진 그런 사회를 마주하게 됐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큰 정부를 따르는 그런 변화 흐름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거의 정치, 경제, 사회 그런 구분 없이 전 부분에 걸쳐서 정부 개입이 대폭 늘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예를 들면 정부가 격리 조치 등을 통해서 개인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게들의 영업 제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상점 운영을 규제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사회 정치적으로는 방역을 명분으로 잡아서 야외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집회 모임을 규제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정부가 사회 구성원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정부와 국가의 권력을 정책적으로 확장해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들이 정당화되고 있고 국민들도 코로나 확산 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정 부분 수용을 해줬는데 이게 장기화되고 사실상 효과를 발휘하는 모습도 피부로 안 느껴지다 보니까 규제로 인한 피해만 늘고 정부 권력만 강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죠. 네, 사실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이켜보게 되면 정부가 이렇게 큰 권력을 가지고 이런 권한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토론이나 논쟁, 공론화된 어떤 합의도 없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정부는 앞에서 말한 저런 규제와 제한 조치 등을 통해서 큰 정부의 모습을 순식간에 갖춰가게 된 건데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게 원래라면 이렇게 갑자기 큰 정부가 나와서 내 삶에 직접적인 정부 개입이 늘게 되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나야 될 일인데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렇게 큰 저항이라든지 거부감도 없이 그냥 순순히 이런 정부 개입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코로나 확산 방지라는 대명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지금 사회가 관점에 따라서는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수준의 국가 권력을 가진 그런 사회가 만들어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통 사회가 전쟁에 준하는 그런 대규모의 위기를 맞게 되면 그 사회가 가진 사회 자본을 집중적으로 통제해서 운영할 필요가 생기기 때문에 엄연히 삼권 분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을 집행하는 행정부 쪽으로 국가 권력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럼 국가 권력은 더욱 커지게 되고 국민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가 권력에 희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매번 반복됐던 현상인데요. 그래서 항상 위기는 국가 권력을 키우고 국민들의 희생이 따르는 세금을 키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위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아지게 될수록 세금도 늘어나게 되고 정부 권한도 커지게 된다는 의미인 거죠.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나 기업 차원에서는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전 세계적인 질병 위기다 보니까 그만큼 정부의 역할에 기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또 그런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사회적인 요구가 커지게 돼서 결국 지금과 같은 큰 정부의 형태를 갖추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 상황인데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커진다고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 문제는 사실 앞에서 말한 레치 효과처럼 이번에 코로나를 극복한답시고 국가 권력을 과도할 정도로 비대하게 확장시켜놨는데 그런데 이미 이렇게 한번 커진 국가 권력을 나중에 코로나가 다시 잠잠해진다고 해서 이전의 국가 권력 수준으로 다시 줄여나갈 수 있겠냐는 건데요. 위기 때는 사실 위기를 핑계 삼아 공론화된 절차가 없어도 국가 권력을 순식간에 확장시켜서 키울 수 있지만 위기가 끝난 이후에 국가 권력을 다시 되돌리는 문제는 이게 제도적인 절차를 거쳐서 변화를 위한 사회적인 합의까지 다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 현실적으로는 국가 권력을 다시 줄이기가 굉장히 힘든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앞으로의 사회는 큰 정부가 보편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조세저항인데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세금 인상 폭에 비해서 조세저항이 거의 없다시피 했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정부가 이렇게 개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일이 보편화되고 이런 큰 정부의 형태가 장기화될수록 의회 권력이라든지 사회단체들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게 돼서 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힘과 견제 수단들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는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만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위기를 이용해서 국가 권력을 더욱 비대하게 만들고 정적을 제거하는 등의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일부 국가를 통해서 국가 권력을 악용한 사례가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헝가리 총리 오르반 같은 경우에 이번 코로나 사태를 악용해서 위기법이라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자기를 비판하는 정적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이런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우리는 이런 국가 권력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부가 과연 이렇게 비대해진 국가 권력을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는 건지, 지금 우리는 이렇게 비대해진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건지, 그래서 만약에 그게 없다면 사회적으로 견제 수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나오고 있는 건지,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권력이 강해지는 건 필연적인 부분이지만 이 권력을 위기를 위해 사용하는 건지 위기를 명분으로 엉뚱하게 사용하는지는 구분을 해야겠죠. 네.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사회 분위기에 묻혀서 많이 놓치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사람들이 의식할 새도 없이 정부 권력은 점점 더 비대해져 가고 있고 개인이나 기업보다는 오히려 정부의 목소리가 더 크게 작용하는 시대가 됐는데요. 그리고 이런 감시와 견제가 줄어든 사회 분위기에 힘입어서 정부의 정책적인 의사결정 역시도 때로는 과감하면서도 무책임하게 보일 정도로 부담 없이 내려지는 듯한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이후로 비대해져가는 이런 정부 권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취지에서 오늘 내용을 주제로 삼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이나 심각한 경제위기 등 비상상황을 활용해서 선동하고 권력을 공고히 한 사례가 많은데요. 코로나가 그런 사례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는 하되 이럴 때일수록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지도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